어느 가을 시골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지우는 새로 이사온 마을인 낯설었다. 이 작은 마을은 밤이 되면 안개가 자욱하게 떠돌았고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 건물들마다 오래된 사연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다. 지훈이 전학 온 학교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고풍스러운 외관과 잘 꾸며진 정원을 자랑했다. 하지만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이 학교에는 전학생들 사이에 유명한 소문이 있었다. 바로 하얀 피부의 여학생에 대한 것. 이 전설은 담장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퍼져 있었다. 어느 밤 지우는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교정을 나섰다. 그때였다. 멀찍이 서 흰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나무 사이를 머슬렁거리고 있었다. 순간 찬바람이 불어와 소녀의 긴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지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소녀는 마치 바람에 실린 듯 허공에 몸을 띄우고는 삽시간에 사라졌다. 이후 지우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 악몽 속에서는 항상 하얀 피부의 소녀가 나타나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지우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 소문의 진실을 물어보기로 했다. 한복파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 그 이야기 말이냐. 옛날 이 학교에는 정말 아름다운 여학생이 있었다네. 그녀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사람들은 그녀가 교정 근처 연못에 빠졌다고 추측했어. 그 후로 그녀의 영혼이 이 학교를 떠돌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네. 지우는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 궁금해졌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비밀리에 교정 근처의 연못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한밤중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연못가로 향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연못은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데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 순간 물속에서 하얀 형체가 천천히 떠올랐다. 모두 얼어붙은 채 연못에서 걸어 나온 이는 바로 그 하얀 피부의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지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주변의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지은은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붙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소녀는 지은에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드디어 널 찾았어. 그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 후로 지은은 그 여학생의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평생 지은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게 되었고 그는 매년 그 소녀를 위해 교정해 있는 작은 나무 아래에 작은 꽃다발을 올려두곤 했다. 마을에서는 그 사건 이후 하얀 피부의 소녀를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행복한 안식을 찾은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전학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경험한 일이다. 그때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산속 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캠퍼스는 자연과 어우러져 있어 아름다웠지만 밤이 되면 으슥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어느 날 밤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늦게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길은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어 어두웠고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 발밑을 겨우 비추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소나무가지가 바람에 스칠 때마다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갑작스런 발소리에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는 발소리가 분명히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겁에 질려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순간 귓가에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거기서 멈춰 심장이 쿵쾅대며 도망치듯 기숙사로 향했다. 기숙사 건물에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봤다. 학생, 어디 다녀오는 길인가? 그는 물었지만 나는 간단히 도서관에서 공부했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방에서 책을 펴고 공부하려는데 문득 창밖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곧이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작은 돌멩이들이 창문에 부딪히는 듯했다. 겁에 질린 나는 커튼을 닫고 침대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이 얘기를 나눴지만 다들 그냥 기분 탓이하며 웃어 넘겼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후 밤늦게 다시 도서관을 나서는데 이번에는 거의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놀란 나는 발걸음을 재촉해 기숙사로 향했다. 뒤쫓아오는 발소리는 날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기숙사에 도착해 문을 닫자마자 경비 아저씨가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학생, 밖엔 위험한 일이 많으니까 조심하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방 안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고 창밖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수면제를 먹고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나는 산속 오두막에 홀로 갇혀 있었고 문 밖엔 누군가가 있었다. 열어봐. 익숙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깨어나 보니 이마엔 식은땀이 흥건했다. 이러다 정말 이상해지겠다 싶어 학교 심리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지만 그녀는 인상이 어두웠다. 이곳에 온 학생들 중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특별히 해줄 말은 없지만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그날 이후로 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니며 밤늦게 혼자 다니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기묘한 경험은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친구와 함께 공부를 마치고 나오니 캠퍼스가 평소보다 기분 나빴다. 친구도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았다. 우리는 최대한 빠르게 기숙사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순간 길을 벗어난 곳에서 흙을 파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동물이겠거니 했지만 너무나 의도적이고 규칙적인 소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조심스레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한 남자가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친구와 나는 비명을 지르며 기숙사로 달렸다. 경비 아저씨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 이미 늦은 밤엔 밖을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을 텐데. 다음을 나의 그 땅에서 예전 실종된 학생의 신상카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경비 아저씨는 그날 이후로 보이지 않았고 그 남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이상한 점은 실종된 학생들의 수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 이후로 졸업하기 전까지 절대 혼자 밤길을 걷지 않았고 가능하면 해가 지기 전 돌아오려 했었다. 캠퍼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기묘한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외딴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이 마을은 주민보다 빈집이 더 많은 시간이 멈춘 듯한 장소였다.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영혼을 관장하는 여우령이라는 산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밤마다 여우령에서는 사람을 홀리는 소리가 들리곤 한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산에서 해가 진 뒤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호기심 많은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하고 말았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여우령에 올랐다. 집 앞에 불을 밝히지 말고 올라가라는 충고에 따라 랜턴 대신 스마트폰 플래시를 켰다. 산 중턱쯤 올라가자 기묘한 한기와 함께 사방이 어둠에 휩싸였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여우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그 순간 우리는 중간쯤에 있는 오래된 절에 도착했다. 절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문은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다. 친구 중 한 명이 호기심에 낡은 불상에 손을 대자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절 문이 쾅 닫히면서 모든 것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그 순간 우리 중 누군가가 절 안에 있는 작은 방을 가리켰다. 방 안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데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우리를 쳐다보았다. 빨간 눈동자에서 강렬한 분노가 느껴졌다. 그 여자는 입을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직접 말을 듣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갑자기 그녀가 사라지고 문이 다시 열렸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산을 뛰어 내려왔다. 마을에 돌아와 보니 똥이 트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그동안 아무도 우리가 갔던 걸 몰랐던 듯 평소처럼 일상을 바쁘게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뒤돌아보았을 때 여우령 산의 정상 근처에서 무언가 팔랑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하얀 한복이었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는 두 번 다시 그 산에 가지 않았다. 얼마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여인의 전설은 오랫동안 여우령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었고 그녀는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던 여우령의 주인이라는 것이었다.
이후로도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아직도 뜨겁게 기억되고 있다. 마을 어르신들 말에 따르면 여우령은 가끔 자신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경험을 주며 교훈을 준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어떤 전설이라도 반드시 존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얻었다. 이 이야기는 길 가는 이들에게 전해져 여전히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구천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많지 않아 다들 서로 얼굴을 알 수 있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구천리 외곽에 오래된 저택에 들어온 이 가족은 서울에서 이주해온 부유한 가족이었고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친절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점차 이 가족에 대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부인을 반기지 않는 듯한 이 가족은 이사 온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다른 주민들과의 교류를 피했습니다. 저택은 오풍스러운 멋이 있었지만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끌고 가는 소리, 누군가의 속삭임 같은 소리, 그리고 가끔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가족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밤에 불빛이 깜빡인다.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다. 등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나 저택 인근을 지날 때마다 개들이 격렬하게 짖어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점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마을 청년 2명이 자정 무렵에 그 저택에 몰래 들어가 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희미하게 저택을 비추고 있을 때 그들은 수풀을 헤치며 저택 뒷마당으로 접근했습니다. 담장을 넘은 그들은 정원 한 구석에서 눈에 띄지 않게 서서 저택의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창문 너머로 병풍처럼 드리워진 커튼 사이로 마치 장례식 같은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뭔가를 둘러싸고 있었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히 기도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청년들은 끔찍 놀랐습니다. 그들은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저택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고 둘 중 한 명은 그날 밤 이후 한동안 병에 걸려 자리에 눕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저택을 멀리하게 되었고 소문은 공포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이 가족은 여전히 그 저택에 살고 있었지만 눈에 띄게 마을 외부로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몇 년 후 그 가족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저택은 버려진 채 남겨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저택은 도시 전설로 남게 되었고 뜬금없이 심령 체험을 하고자 하는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저택에서 벌어진 진실한 사건에 대해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구천리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마을을 떠난 사람들조차도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 비명 같은 소리들은 여전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저택 근처로는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있지만 구천리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공포입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저택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과연 누가 처음으로 그 오랜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또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을 찾아갈 사람은 과연 누가 될까요?